안녕하십니까, 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벡터가 대충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감을 잡았지요. 벡터, 특히 변위에 대해서 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 그렇게 얘기했죠. 앞 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 그렇게 했는데, 여기 벡터 해석학은 물리학 쪽 학문이기도 하지만 수학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학문이기도 하니까 그냥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시를 할 적에는 어떻게 표시를 해준다고 했습니까? 화살표로 표시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화살표로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를 해 주는데, 이때 이 벡터를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해 주냐면은, 만약에 이 벡터를 A 벡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A 벡터 해서 위에다가 화살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A 벡터구나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A 벡터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은, 수학에서 흔히 크기는 어떻게 표시해 줍니까? 절대치로 표시해 주죠. 그래서 이 A라는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A 벡터 해주고 절대치 표시를 딱 해줘요. 그러면은 이 A 벡터의 크기가 딱 되어지겠죠. 그리고 A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표시해 준다고요? 이 화살표, 이것이 A 벡터의 방향이죠. 그래서 A 벡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에 해당하는 그 크기에다가 방향은 이쪽을 가리킨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벡터가 같다, 그것은 어떨 때 벡터가 같다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어떤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벡터가 같다라고 표현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벡터가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이기 때문에 어떤 두 벡터가 같다, 그 말은 두 벡터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아야 그 두 벡터가 같다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것이 A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 벡터하고 똑같은 벡터는 이 위에 얘하고 정확하게 겹쳐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벡터를 우리가 겹쳐진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지금 검정색과 파란색은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파란색 벡터를 우리가 B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두 벡터가 정확하게 서로 겹쳐져 있을 때 A 벡터와 B 벡터는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즉, 서로가 겹쳐져 있을 때 A 벡터는 B 벡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단 말입니다. 두 벡터 A, B가 서로 간에 정확하게 겹쳐져 있을 때 두 벡터 A, B가 같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크기도 겹쳐져 있으니까 같고, 방향도 이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방향도 같으니까 당연히 같죠. 그런데 수학 또는 물리학에서는 어떠한 것도 같은 벡터로 취급을 하냐면은 이것도 같은 벡터로 취급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벡터가 있죠. 이 벡터를 B 벡터를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해 옵시다. B 벡터를 평행하게 이동해 오면은 이쯤 되어지겠죠. 그래서 B 벡터를 평행하게 이동시켜 가지고 요 위치까지 가져왔다. 즉, B 벡터를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이 위치까지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이 A 벡터와 B 벡터는 같다라고 수학과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서로
평행하다고 할지라도 서로 떨어져 있는 벡터는 그 다른 벡터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학과 물리학에서는 어때요?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두 벡터가 평행하고 방향이 평행하면은 그 두 벡터는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맨 처음에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딱 겹쳐져 있어서, 그런데 B 벡터를 가져오면서 평행하게 가져오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약간 눕혀버렸다. 그러면은 B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약간 눕혀버리면은 B 벡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된 B 벡터를 B 프라임 벡터라고 합시다. 이 B 프라임 벡터는 B 벡터를 약간 눕혀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는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같다라는 표현을 당연히 쓰지 않겠죠. 왜 그래? 비록 크기는 같다 할지라도 뭐가 틀려버려? 방향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A 벡터하고 B 벡터는 분명히 같은 벡터로 우리가 쳐주거든요. 서로 공간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무엇하고는 틀려버리냐? B 프라임 벡터하고는 달라버려요. 왜? 비록 크기는 같을지언정 방향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가 같다, 이 말은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 그러면은 벡터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하나 조금 보충 설명을 넣는다면은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비록 공간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 보충 표현을 넣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때 공간상으로 떨어져 있다, 그 말은 B 벡터를 평행하게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A 벡터와 B 벡터는 공간상으로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은 같은 벡터라고 인정하고 이후 이론을 진행해 나가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A 벡터라는 이것도 무엇을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냐면은,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것을 A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벡터는 뭘 마이너스 A 벡터라 하냐면은, A 벡터하고 크기는 똑같아. 이렇게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180도 반대 방향을 가리켜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을 가리킨 이 벡터를, 이것을 A 벡터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A 벡터는 A 벡터와 무엇은 같아? 크기는 같아. 크기는 같지만 무엇이 반대야? 방향이 반대이다. 180도 반대죠. 서로 정반대니까. 그래서 이거 답은 어떻게 되느냐? A 벡터와 크기는 같지만 무엇이 반대요? 방향. 방향이 반대인 이러한 벡터를 무엇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A 벡터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위 벡터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단위 벡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데서 단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때 이 단위라는 것은 앞 시간에 했던 MKS, CGS 그런 단위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한 단위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것이에요. 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변이, 또 속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또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때 단위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말이냐면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위라는 말은 우리가 일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일. 그러면은 단위 벡터라는 것은 일 벡터라는 말이기 때문에 무엇이 1인 벡터를 말하겠습니까?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것이 되어지겠죠. 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크기가 1이다. 그러면 이거 단위 벡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크기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이것도 단위 벡터죠. 또 이것도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이것도 단위 벡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위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1이라는 것만 우리가 한정을 해 놓지 방향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어떠한 방향의 벡터일지라도 크기가 1이라면은 그 벡터를 무엇이라 한다? 단위 벡터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쭉쭉쭉쭉 정의만 해 왔잖아요. 여기서도 정의, 여기서도 정의, 여기서도 정의, 여기서도 정의, 쭉쭉쭉쭉 정의만 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덧셈에 대한 정의를 하나 더 하고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벡터 덧셈을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덧셈은 최소 대상이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를 우리가 합한 것을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먼저 A 벡터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때 A 벡터와 B 벡터 두 벡터를 더하라, 그 말은 어떻게 해란 말로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이렇게 해란 걸로 정의를 할 것이거든요. 먼저 용어부터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벡터가 시작할 때 이 시작되는 이 지점을 시점이라고 해요. 벡터가 끝나는 이 지점을 종점이라고 해요. 시점, 종점 외우기 쉽죠? 그래요. 이때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평행사변형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삼각형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평행사변형법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은 이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요. 그래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래가지고 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B 벡터의 시점은 여기, A 벡터의 시점은 여기죠. 이때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라고 했죠.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도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아까 제가 강조 누누이 했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B 벡터를 그대로 평행하게 어디든지 끄집고 온다 할지라도 그 B 벡터는 원래의 B 벡터와 같은 걸로 하자라고 벡터가 같다라는 정의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 벡터를 그대로 평행하게 끄집어 와서 B 벡터의 시점과 A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게끔 놔둬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B 벡터를 그대로 끄집어 왔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끄집어 오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좀 되어지죠. 이것이 B 벡터가 되어지겠죠. 이런 때 시점을 일치시킨 후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더해라고 했죠.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얘하고 평행한 직선을 여기에다 하나 그리고 또 얘하고 평행한 직선을 이 끝에다 하나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시점하고 이 만난 이 지점을 잇는 벡터, 즉 이 벡터가 되어지겠죠. 이 시점과 얘를 잇는 벡터가 이 벡터가 되어지겠죠.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떤 벡터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이것을 A 플러스 B 벡터로 정의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의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평행사변형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한 벡터의 종점에
다른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자, A 벡터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때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는 또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 B 벡터의 시점 있죠. 이 B 벡터의 시점을 그대로 평행하게 끄집어 와서 A 벡터의 종점에 딱 일치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게 B 벡터라고 하면은 얘를 그대로 이렇게 끄집어 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일치를 시켜. 일치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B 벡터가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무엇을 A 플러스 B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은 이것을 A 플러스 B 벡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원래 가만히 있던 벡터의 시점과 B 벡터의 끝점을 딱 연결해 준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A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행사변형 방법이나 삼각형법이나 둘 다 어때요? 똑같죠? 그 결과가 왜 똑같아? 이 평행사변형법에서도 여기 B 벡터를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이나 어때요? 똑같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벡터를 우리가 합쳐주거든요. 지금 현재 A 플러스 B 벡터 합쳐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은, 즉 벡터의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은 이렇게 해 놓은 정의에 따라서 힘을 합친다거나 속도를 합친다거나 그것들이 전부 다 이 벡터의 정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더라 이거라. 아시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했지만은 이곳에 질량 M인 물체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질량 M인 물체에 이쪽으로 힘이 3N이 작용하고 또 수직하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4N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것을 수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되어지겠습니까? 5가 되거든요, 길이가. 그래서 이쪽이 5N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N과 4N의 힘이 이렇게 90도로 작용하고 있을 때는 이 두 힘하고 이쪽 방향으로 5N을 작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도 실생활하고 잘 맞는 정의를 해야 그 정의가 참 좋은 정의가 되어지겠죠. 저도 이 벡터를 배우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A 플러스 B 벡터를 하면은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하거나 또는 삼각형법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알아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실제적인 힘이나 속도 같은 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이 벡터 합의 공식을 힘이 정확하니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라. 그거야말로 참 이 벡터 합 공식 있죠. 이것을 보고 참 감탄에 잠기신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두 벡터에 대한 합성만을 배웠잖아요. 즉 두 벡터에 대한 더하기만을 했는데 두 개 이상의 벡터 합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것이 A 벡터이고 이것이 B 벡터이고 이것이 C 벡터였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구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어지겠습니까? 두 개씩 차근차근 합쳐가면 되지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이것하고 똑같죠. 뭐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것은 어때요? 2 플러스 3을 먼저 5로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 플러스 4 하면은 9가 된다. 이렇게 하듯이 벡터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현실을 잘 따라가더라, 또는 현실이 이렇게 해주는 규칙에 잘 맞아떨어져 가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A 플러스 B 벡터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평행사변형법으로 쫙 하면은, 자, 이것이 A 플러스 B 벡터가 되죠. 이게 A 플러스 B 벡터가 돼. 그러면은 A 플러스 B 벡터 이것은 했어. 이게 빨간 거죠. 거기에다가 C를 더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것하고 여기 C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벡터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삼각형법 있죠. 두 벡터를 더할 때 삼각형법을 사용을 하면은 참 또 쉽습니다. 이 삼각형법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삼각형법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이것을 A 벡터라고 하고, 또 이것을 B 벡터라고 하고, 또 이것을 C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벡터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암산으로 돼버리거든요. 왜 암산으로 되어지는가? 그걸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A 플러스 B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A에서 B로 갔으니까 최종적으로 A에서 B 이렇게 가는 것하고 같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A 플러스 B 벡터잖아요. 그 다음 A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 이것에다가 또 C 벡터 이걸 더 있으니까 이것은 삼각형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것 더하기 이것이니까 곧바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곧바로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벡터가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삼각형법은 여러분들이 그 비츠 회절 간섭할 때 써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런 문제 또 암산으로 오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2벡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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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벡터, 이 벡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합쳐 놓은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맨 처음 시점에서 맨 나중 종점을 합쳐주는 것이 이 전체 벡터 다 합친 겁니다. 아시겠죠? 어때요? 매우 쉽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를 딱 이렇게 더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법칙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법칙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A 플러스 B 벡터나 또 B 플러스 A 벡터나 그것이 어때요? 같지요? A 플러스 B 벡터나 B 플러스 A 벡터나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벡터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무엇을 또 할 수 있냐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벡터를 계산 한번 해보려 그래. 그런데 또 A 플러스 B 플러스 C 벡터를 여전히 계산을 하는데 계산 순서에 있어서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더해주나, B 플러스 C를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A를 더해주나, 그 결과가 어때?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죠. 즉
계산 순서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먼저 계산해 주든지 간에 벡터의 덧셈은 그것에 관여치 않고 결과는 같더라 그 말이죠. 이번에는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벡터의 실수배. 벡터 실수배라는 것은 결국은 벡터 덧셈의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 벡터 있죠? 이것을 A라는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A 벡터 더하기 A 벡터 더하기 A 벡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 A 벡터, 이것을 A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더하기 또 이거 더하기 또 이거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삼각형법의 계산 방법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 세 개 금방 더할 수 있어 없어? 더할 수 있죠. 이 세 개는 결국은 뭐하고 같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하고 같죠. 그러면 전체적인 합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 시점부터 맨 마지막 것까지 딱 합쳐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 더하기 이것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크기가 9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죠. 어떤 A 벡터가 있을 때 이 A 벡터가 n배가 돼 있다. 이것은 어떤 말하고 똑같습니까? A 벡터를 크기를 몇 배로 확장한 거예요. n배로 확장한 거죠. A 벡터를 n배로 확장한 거죠. 무엇을? 크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원리를 잘 알고 있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것이 A 벡터라고 합시다. A 벡터라고 하는데 이것의 크기를 우리가 6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3분의 1 A 벡터는 무엇입니까? A 벡터의 3분의 1이죠. A 벡터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크기는 2이고 방향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A 벡터를 n배로 확장한다고 했을 때 크기만 확장했을 뿐 방향은 전혀 노터치, 방향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은 오늘 조금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지치겠죠? 그래서 이쯤 할 것이니까 내일 되면은 참 중요한 것을 해요. 내일은 벡터 내적, 외적 그것을 하게 되니까 벡터 해석학 1단계와 2단계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다음번에 할 벡터 해석학 3단계에서 내적과 외적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또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